김성신 출판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 읽어볼까요? 100년 동안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네. 김은교 교수가 쓴 책인데요. 혹시 9월 1일이거든요. 네.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9월 1일.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일인데요. 예.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이게 9월 1일이었구나 몰랐었거든요. 1923년입니다. 9월 1일 네. 오전 11시 58분에 일본 요코하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진도 7.9 강진이 일본의 수도인 도쿄 그리고 이 간토라고 하죠. 관동지방 일대를 이제 강타하게 됩니다. 그게 100년 전 9월 1일이에요? 예, 딱 100년 된 겁니다. 뭐 건물도 무너지고 교량도 무너지고 시내 곳곳이 이제 정말 불길에 휩싸이는 이런 상황이었고 사람들이 당연히 공포에 질렸겠죠. 네. 그런데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부터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자 유언비어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 유언비어가 정말 끔찍한데요. 조선인들이 불을 지르고 우물에 독을 탄다. 또 조선인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습격한다. 이제 이런 유언비어가 돌기 시작하죠. 네. 당시에 그 조선인들에 대한 대학살이 자행됐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됐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 희생자 수를 우리가 잘 모르네요. 그렇죠. 예, 저도 이번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 관동 대지진, 그 조선인 대학살 이런 그 이야기들은 이제 간혹 들었었는데 날짜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고 그럼 대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어디서 들은 바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그 지진이 있었던 날 그 다음 날입니다. 도쿄 전역이 이제 불바다에 휩싸이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계엄령이 선포가 됐고요. 그런데 이 조선인 폭동설은 더 강하게 퍼져나갑니다. 이 혐오와 공포와 광기가 이 전염병처럼 번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대형 자연재해가 순식간에 정말 최악의 혐오폭력, 학살극 이렇게까지 치달았던 겁니다. 예. 조선인 학살에 대한 언론 보도의 통제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풀린 것은 지진이 발생되고 나서 무려 50일이 지나서였고요. 그래서 그해 12월 5일이 돼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가 이제 독립신문이지 않습니까? 네. 이 독립신문 제1면에서 조선인 피살자 총 합계 6,661인이라고 독립신문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와 함께 추모문을 함께 실게 되는데요. 사실 한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는 이 대학살에 대한 사과 뭐 이런 것들은커녕 무시와 은폐 이런 것들에 급급한 그런 상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100년 동안의 증언 어떤 의미인지는 좀 알 것 같은데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네. 이 시인이자 또 문학평론가, 국문학자로 유명한 김은교 숙명여대 교수가 쓴 책인데요. 그러니까 간토 대지진 100주년을 맞아서 최근에 펴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뭐 사건의 재구성 이런 형식만 담은 것이 아니고요. 이 비극의 구조적인 배경, 도대체 무슨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렇게까지 이 끔찍한 상황으로 곧바로 이어졌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뭐 100년 전이기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장도 사실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삭제의 죄악에 맞서서 기억의 복원에 나는 의미를 뒀다라고 네. 책에서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김은교 교수가 1998년부터 꼬박 10년간 일본 와세다 대학의 교수로 이제 재직하던 중에 그 일본의 지식인들 또 일본의 양심적 시민들이 간토 대지진에 대해서 정말 헌신적인 추념 활동, 또 시민사회 아주 작지만 소중한 변화 같은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의 어떤 흔적 또 현장을 찾아다닌 그 당시에 이 김은교 교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이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책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삭제 죄악에 맞서 기억의 복원. 네.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예, 책은 모두 5개의 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제1장에서는 지진과 학살의 주요 사건을 이제 날짜와 시간 순으로 아주 간명하게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몇 월 며칠에 어떻게 있었는지를 우리가 딱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죠. 제2장으로 넘어가면 이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일본 시인입니다. 스보이 시게지라는 시인이 쓴 14연 204행의 장시입니다. 이 장시의 제목이 우리말로는 15엔 50전
입니다. 네. 근데 이 시를 우리나라로 번역된 것으로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잠깐 더 깊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3장으로 넘어가면 이 간토 대지진을 다룬 한일 양국의 작가와 영화인들의 이제 증언을 전하기도 하고요. 이 영화인은 이제 다큐를 만든 영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 증언들을 모아놓고 그렇겠네요. 있죠. 예. 제4장은 진실을 드러내고 이 피해자 치유와 가해자의 책임을 촉구하는 일본인들의 시민 모임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제5장에 가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치유 방안, 이제 어떻게 앞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살피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 뭐 다 이해가 되는데 그 2장에 나온다는 시가 어떤 작품인 거예요? 사실 이 책에서 처음 번역했다라는 이 15N 50전이라는 제목의 시는 증언 문학으로서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일본의 시인 이 스보이 시게지가 쓴 이제 장시인데 이 제목인 15N 50전을 일본어로 발음을 하면요. 네. 주고엔 고주센이라는 발음이 되는데 이 발음이 약간 어렵죠. 이렇게 외국인, 그러니까 특히 한국인은 일본인들처럼 발음하지 못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학살극이 벌어질 때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아 놓고 바로 이 발음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너는 조선인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학살하고.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아주 끔찍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 15엔 50전이라는 시는 당시에 이런 광기 어린 사태를 정말 이 어떤 하나의 다큐멘터리처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그 증언 문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됐다. 또 가치가 높다. 이렇게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시의 한 대목을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태원 아나운서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어디선가 조선인 한 무리가 철사로 줄줄이 묶여 시냇가 한가운데 처박혀 죽어간다는 검을 꽂은 장총을 맨 병사가 차내를 검색하러 들어왔다. 갑자기 내 곁에 쪼그리고 있는 시루시반텐을 입은 남자를 가리켜 소리질렀다. 15엔 50전이라고 해봐. 그 남자는 군인의 질문이 너무도 갑작스러워 잠깐 멍하게 있었지만 곧 확실한 일본어로 대답했다. 듀고엔 고주센. 좋아. 아, 그 젊은 시루시반텐이 조선인이었다면, 그래서 추고엔 코주센이라고 발음을 했더라면 그는 그곳에서 곧 끌어내려졌을 것이다. 나라를 빼앗기고 말을 빼앗기고 최후의 생명까지 빼앗긴 조선의 희생자여. 나는 그 수를 셀 수가 없구나. 네. 바로 이 스보이 시게지라는 일본 시인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을 직접 본인이 보고 겪고 그것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실제로 이 발음, 그러니까 주고엔 고주센이라는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일본인인데 지방 사람들도 오인받아서 굉장히 많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그 이야기도 전해진다는데요. 그러니까 저자는 그러니까 김은교 교수는 당시에 이런 일본에서의 학살이 일종의 집단적 광기의 오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살의 최선봉은 겉으로는 민간인 자경단이 저지른 그런 일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 이 자경단 뒤에는 군대, 경찰, 헌병 다 있었고 그 뒤에는 궁극적으로는 일본 국가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증거와 또 이런 증언 문헌들을 통해서 이 책에서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일본이 원시 사회도 아니고 당시에 그리고 또 서구와 여러 가지 교류가 있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어떻게 이런 참상이 벌어졌을까 싶기도 하고 왜 그랬다고 생각한다요? 이 책에서 이 김은교 교수는 일본 사회가 천황이라는 존재를 정점으로 한 삼각형 수직 구조 이런 점에 주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속적 구조를 따르지 않으면 곧바로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20세기 전반 일본의 군국주의 이런 것들은 교육, 치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주의적 정체성을 끊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강요를 했던 거죠. 문제는 일본이라는 나라 내부의 이런 사정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게 저자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문제의식이고요. 그래서 이 아베 신조가 집권했던 2012년 이후에 일본은 바로 이 메이지 시대의 제국주의 영화를 꿈꾸는 극우 행보를 지금껏 계속 가속화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일본의 이 민주주의를 그래서 도금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껍데기가 도금됐고 알맹이는 중세형 계급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일본 사회 어떤 모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자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변할 수 있을까? 이 말은 얼마나 공허한 기대인가. 어렵지만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아니 아예 0%라고 해도 일본 정치인들의 변화를 기대하고 바른 말을 하는 정치인을 격려하고 잘못된 판단을 쇠뇌시키려는 정치인은 비판해야 한다라고 책에서 쓰고 있는데요. 네. 저자는 이 시민사회의 끈질긴 싸움과 또 연대, 또 올바른 기억의 보전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일본 시민사회에서 또 희망을 찾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0년을 기억하는 것은 어떤 피해의식이나 자학적 태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은 이미 과거에 있었고 진정한 희망은 과거의 기억에서부터 나온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짚고 넘어가 줘야지만 이 문제는 제대로 정리될 수 있다라는 견해이고요. 네. 저자는 이 100년이나 지난 옛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냥 그만 잊어주고 어쨌든 미래를 위해서 무작정 함께 가자 이런 식의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신랄하게 지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함께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그 옳은 길을 네. 우리가 계속 제안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런 메시지를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소개해 주신 책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기를 돌아보는 김은교 교수의 책 100년 동안의 증언이었습니다.